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 요양병원 한방재활과 전문의 신현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복식기 그리고 식이요법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톡스요법 전 기간에 걸쳐서 회복식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환자분들께 강조드리거든요. 이경희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사는 안 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뭐였죠?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혹 절식기가 끝나면 디톡스 끝났어 하고 생각하시고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대청소하고 나서 야 깨끗해졌네 그리고 쓰레기통 가지고 확 부어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네. 그냥 다시 또 진흙탕에 뒹구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회복식 또는 식이요법까지 잘 이어지는 것이 실제로 충분한 효과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회복식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량을 갑자기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염분의 섭취를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건데요. 첫날에는 무염으로 소금 없이 반찬 없이 맑은 죽과 같은 유동식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2일차, 3일차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무염에서 저염으로 간을 조금씩 한 반찬을 조금씩 추가하는 형태로 늘려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 40분 동일하게 유지하시고요. 유산균 복용도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어기시고 탈이 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이경희 원장님도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엄격한 편이라 대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아주 강조를 드려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기에는 엄격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지 않은가요? 네. 네. 자, 그런데도 회사에서 회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4일을 오롯하게 빼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자, 어떤 케이스에서 제 지인분이었는데 이분이 회복시키 2일째에 회식을 하면서 돼지갈비를 그냥 드셔버리시는 거죠. 돼지갈비의 문제는 지방식도 문제지만 우리가 항상 회복식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저염이거든요. 근데 염분이 너무 충분하게 드시게 된 거죠. 당장 배탈, 설사가 되고 몸이 통통하게 부어버리신 거죠. 그러게. 저도 얼마 전에 회복식기 이분은 첫날이셨어요. 첫날이셨는데 열흘 동안 절식을 잘하고 굉장히 경과가 좋았는데 주변 동료분들이 이제 양념 통닭을 이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서 이제 배탈이 나지는 않았는데 다음날 이제 체중이 그 전날보다 1.5kg 정도 늘고 몸이 굉장히 많이 부었던 거죠. 이 정도는 넘어가 주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이요법기인데요. 식이요법기는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정상 식사로 복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은 디톡스 전 단계에 흔히 문제가 되는 식사 습관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뭐 기름진 걸 좋아하신다든가 폭식을 하시거나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으로 굳히기, 바꾸기, 교정하기를 하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는데요. 15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15일로 끝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로도 계속 좋은 식사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저염식 그리고 채식 중심으로 담백한 한식 위주의 식사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의 양은 이전보다 3분의 2 정도로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은 역시 하루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유산균도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식이요법기 식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디톡스 치료의 가장 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혀와 뇌를 다시 리셋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디톡스 과정을 거치면서 전에는 맛있게 느꼈던 음식이 이제는 너무 짜고 달고 기름지다고 느낀다는 건데요. 자, 이런 변화가 유도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식습관을 잘 유지해 나가는 의지만 있다면 이 기회에 완전하게 굳혀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식이요법기 접어들면서 이제 비로소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한약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디톡스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한약을 써보면요. 디톡스 없이 그냥 한약을 계속 쓰던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걸 알 수 있는 게 마치 그림 그리기 전에 하얗게 잘 정리된 캔버스에 좋은 질의 양질의 그림이 나온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디톡스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셨던 환자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조금은 고도 비만의 당뇨 환자분이셨어요. 자, 이분이 이제 해독 기간을 거치고 나서 혈당이 아주 안정적으로 조절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남편분을 이제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동갑의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신 지가 한 15년 정도 되셨고요. 당뇨도 문제가 생겨서 한 2주 전에 당뇨약을 처방받고 오신 분이었는데, 자,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당뇨약을 끊는 거는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지만 혈압약의 경우에는 거의 15년 된 병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혈압약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였던 게 그 보름 동안의 해독요법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 이제 운동이나 식이를 잘 관리하면서 혈압약도 끊고 안정적인 혈압 네. 상태를 계속 유지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네. 또 한 분 기억나는 분은요, 70대 분일 때는 저희가 사실 해독요법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네. 이분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오래된 피부 질환으로 이제 밤마다 너무 가려서 못 주무시다 보니까 불면증까지도 네. 같이 동반하게 된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해독을 하고 나서 3년 만에 숙면을 취했다고 얘기하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디톡스랑 관련해서 뭐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데 앞으로도 디톡스 치료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좀 좋은 경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이경희 원장님과 함께 디톡스 치료에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제 디톡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성심껏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